네, 이번 주도 관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영은 팀장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일단 실적 시즌 맞이했는데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 지금 종목 장세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정보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물반, 고기반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 미리 사놓으면 기관 투자가들 관련돼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많이 있는데 살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주를 끌어올리기엔 힘들고 중소형주 중에서 1,000억 넘는 것들 여기서 실적만 잘 나온다고 하면 모멘텀으로 붙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네페스, 와이솔, GDS, 대덕 GDS 같은 부분들 전기전자 부품들 실제로 보니까 얘들은 별로 무너진 것도 없고 실제로 매출 회복되는 부분들이 3분기 혹은 4분기부터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꼭 내일부터 사들어 가시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셔서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컴투스 같은 거 지금 한두 달 옆으로 기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말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쭉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컴투스 관련돼서는 기관 투자가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 의지 속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어떤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지분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CKD 관련된 부분들, 모비스와 현대차, 물류 관련된 부분들로 장기 성장성을 가졌는데 유가 하락하니까 기름값도 내려가고 괜찮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대한항공 관련돼서는 환율과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대한항공 주가가 쭉 빠지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환율이 또 꺾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 추이와 변동폭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손쉽게 열중시어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드리는 게 기름 관련된 주식입니다. 가장 좋은 게 LG상사, SK 관련된 부분, 가스, 그 다음에 기름 관련된 주식은 위기가 끝나고 나면 비록 30%, 40%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가장 먼저 가파르게 튀어오를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굉장히 노려볼 만한 자리이다. 20, 30% 담가놓고 빠지면 추가적으로 더 사고 쭉 해서 너무 쉽게 이쪽 저쪽 골치 아프게 삼성전자, 현대차, FTA 때문에 잘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경제만 살아난다고 보고 FTA가 효과가 있다고 보면 기름 관련된 주식들은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이 빠지고 종합주식이 빠질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셨네요. 열중시어하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 주식으로 특히 정유주 찝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용준 대표의 또 관심 정보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난주와 비롯해서 이번 주에도 한 상당 부분은 중복됩니다. 매주 바뀐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니까요. 가능하면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어떤 호재가 남아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컨텐츠, 게임주, 운수장비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운수장비 이제 조금 멀리까지 보는 쪽으로 남겨두고 운수장비 대신에 이번에는 LTE 관련주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LTE 관련주들로 LG U+라든지 영호통신, 이노와이어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대감으로 상승 시작한 이 LTE 관련돼서는 실적 부분에서 이제 선별조화 작업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실적까지도 맞춤이 되어 있다. 지금 장세에서 꾸준히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 2주 안에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역시 단기적인 수급 개선 어떤 그런 영향력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TE 전반에 퍼져 있던 수급이 있다면 몇몇 종목들로 집중해서 이제는 수급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관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바로 지난주나 지지난주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가격권대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수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통신 세대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몇 년간 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인 수급무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무너질 경우 추세를 한번 강하게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중히 쉬어하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겠습니다. 차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또 J콘텐츠나 제일기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꾸준히 좀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들 뭐 10에서 20%가량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좀 더 느긋하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편 관련 수혜는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 역시 계속 적당히 들어와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미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실적 성장세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까지 더해준다면은 이번에 한 번 더, 급등 한 번 더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유 관점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게임 관련주입니다. 게임 관련주는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던 부분이었는데 확실한 부분에서는 또 추천을 드리는 게 맞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게임빌과 NC소프트 그리고 JC 이 종목들은 잠시 후에 차트도 한번 간단히 볼 텐데 게임주도 이제 중장기적 안목 기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들이 단 일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마침 한 적게는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단기 고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줄 때 좀 중장기적 안목을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적당량 비중까지는 채워둘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나 아니면 방학 수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뭐 앞으로도 꾸준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추세를 깨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 유지 관점으로 보시고 해외 매출 기대감 역시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차트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NC소프트나 JC나 게임빌 모두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J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반등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11선 정도로 보시는 추세가 맞을 것 같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단기의 급등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이지만 이 이격도 다시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략 여지로 보시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올해 신작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는 좀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을 주더라도 34만 원 정도가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 나신 부분 챙기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 접근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까지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요일 출연자 두 분 항상 게임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조정 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또 게임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강영현 팀장님, 뭐 지금 채팅방에서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또 조선주 실적은 어떠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조선주는 실적이 어떨까요? 조선주는 사실 수주가 2, 3년 전부터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 수주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썸하진 않습니다. 09년 서프라임 터지면서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좋았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뭐 2012년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예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 이번 3분기, 4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나서 내년 1분기부터 회복되는 부분 그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유럽발 선사들이 미리 주식을 사가지고 갖고 있던 부분들이 돈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회수를 하면서 조선주를 투매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받아서 조선주를 끌어올리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조선주 자체를 통째로 끌어올린 수급이 없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버렸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연기금 자금 같은 부분들이 들어오는지가 조선주 주가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는 기관의 수급을 꼭 보셔야겠네요. 진효준 대표님, 그리고 셀트리온, 뭐 실적 조작 의혹 있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회계상 그런 거지, 뭐 문제는 없다라고 회사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또 주가에 영향은 어떻게 미칠까요? 일단은 그런 식의 어떤 기업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 기업의 지배구조로 활용하는 부분은 이 기업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번에 이슈가 된 것은 워낙에 긍정적으로 봐왔던 종목인데, 대규모 매스컴에서 한 대 때린 것이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흔히들 보는 그 증권가 뒷소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와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곧바로 그날 오전 11시 반쯤인가요? 반박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반박 기사를 또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본다면은 실적 부분은 아무래도 회계장부상의 오류가 좀 있었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리스크를 자회사에 전가한다라는 부분은 그건 사실 그렇게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쩌면 기업 지배구조를 활용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위험을 몰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주가를 악영향으로 이끌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메리트, 그러니까 모멘텀 부분은 견조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자회사 부분에 있어서도 그 리스크를 떠안기
함께 될 경우 자회사가 떠하는 것이 모회사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이기 때문에 전가를 한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무조건적인 어떤 비방만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은 뭐 강성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히 체크를 한 후에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셀트리온 실적 조작 의혹이 그다지 주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